일본 여행, 만만하게 보면 의외로 당황할 일이 꽤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깝기도 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는 여행지여서 여행 준비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도 처음 일본 여행 갈 때는 별 걱정 없이 떠났던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한국하고 너무 다른 문화 때문에 진땀 뺐던 순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본 여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경험들 중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부분들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여행 중에 적어도 저희가 겪은 당황스러운 상황은 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이 가능한 곳이 꽤 많아요. 구글 지도 리뷰를 보고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막상 갔더니 이곳저곳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특히 이자카야나 오래된 식당일수록 흡연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흡연자이신 분들은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호텔 예약할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흡연실과 금연실로 나뉘어져 있는 호텔에 흡연실이라고 해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하고 예약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담배 냄새가 엄청나서 머무는 내내 창문을 열어두고 이용했던 적도 있어요. 가족 단위 여행이거나 담배 냄새 민감하신 분들은 음식점이나 숙소 고르실 때 이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본 여행을 하면서 제가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음식점 같은 곳에서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행 중에 식당에서 폰 충전하려고 한국에서처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은 적이 있는데 방금 전까지 분명 엄청 친절했던 직원분이 갑자기 달려오셔서 정색을 하시면서 충전기를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일본어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진짜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조금 억울하기도 해서 그 식당에 있는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허락 없이 콘센트 사용하는 게 민폐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충전을 금지하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했다가는 전기도둑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고 해요. 여행 중에 사진도 많이 찍고 지도도 계속 확인해야 하고 번역기까지 써야 해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갈 땐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챙기시고 불가피하게 콘센트 사용이 필요하다면 직원분께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보조 배터리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해외여행 가면 하루의 마무리는 술 한잔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음식이랑 술이 다양하고 맛있는 일본에선 특히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이자카야를 처음 가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든 이자카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본 이자카야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은 그릇에 담긴 기본 안주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밑반찬 같은 게 아니라 약 300에서 500엔 정도 하는 오토오시라고 해요. 이 오토오시는 따로 설명 없이 계산서에 자릿세처럼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제할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오토오시를 자릿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라 보통 따로 거절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 식당이나 이자카야 갔을 때 아직 메뉴도 못 골랐는데 직원분이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괜히 급하게 아무거나 주문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은 자리에 앉으면 음료 또는 술을 먼저 주문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음식을 고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메뉴를 다 못 골랐는데 직원분이 주문을 기다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주류 또는 음료부터 주문하시고 천천히 음식을 주문하시면 돼요. 만약 술이나 음료가 필요 없거나 음식과 함께 주문하고 싶다면 직원분에게 미리 얘기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식당 들어가서 직원의 특별한 안내가 없으면 빈자리 보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편하게 앉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 식당에서는 직원이 안내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직원이 인원을 확인한 후 그 인원에 맞춰서 자리를 안내하기도 하고 흡연석이 있는 식당의 경우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아무데나 앉아버리면 무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해요. 저희도 처음엔 몰랐을 땐 일단 들어가서 빈자리부터 확인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내하는 직원이 안내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내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곳들은 예외여서 빈자리에 아무 곳에나 앉으면 돼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본 가실 때 현금은 소액이라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일본은 아직까지 현금 안 받는 식당이나 가게가 꽤 많은 편인데 특히 타코야끼 같은 길거리 음식들은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아서 미리 환전을 해두시거나 트래블로그 같은 카드로 수수료 없는 ATM에서 미리 현금을 뽑아 여행 다닐 때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환전에 대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대부분 트래블로그 같은 수수료 없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카드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현금을 미리 환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막상 여행지 가서 현금을 뽑으려고 하면 수수료 없는 ATM 찾는 것도 일이고 수수료 없는 ATM이라고 해서 인출해봤는데 적지 않게 수수료가 붙어있는 경험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지에서 돈 뽑으려고 ATM 찾아다니면서 신경 쓰고 시간 쓰는 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본인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현금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본은 지폐가 아주 조금만 찢어져 있어도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일본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지폐를 꺼냈는데 정말 조금 찢어져 있는데도 지폐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일본은 지폐 상태에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찢어진 지폐나 테이프로 붙인 지폐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편의점은 정산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금 쓰기 전에 지폐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 훼손 상태가 심하다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교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쇼핑이잖아요. 쇼핑하다 보면 이건 좀 비싸도 면세 받으면 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원래 안 살 것까지도 괜히 더 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면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일본은 한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해야만 텍스프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조건을 맞추려다 보면 결국 굳이 안 사도 되는 물건까지 더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면세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더 쓰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게다가 쇼핑을 다 끝내고 백화점 안에 있는 텍스프리 카운터에 찾아가 보면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처럼 관광객 많은 지역에서는 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면세 받으려고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줄을 보고서 1시간이 소중한 여행지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쇼핑할 때는 면세를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매 금액이 면세 조건에 맞는지, 텍스프리 카운터에서 면세 줄을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해도 괜찮은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쇼핑하시는 걸 추천해요. 일본 마트나 드럭스토어 갔을 때 가격표에 적힌 큰 숫자들만 보고 싸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막 담았는데 막상 결제할 때 보니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제가 봤던 금액은 세금 미포함 가격이었고 아래쪽에 아주 작게 세금 포함 금액이 적혀있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세금 미포함 금액과 포함된 금액을 함께 표기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없이 쇼핑하다 보면 큰 숫자만 보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본에서 쇼핑하실 땐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일본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함을 지키는 문화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대화를 하더라도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하는 분위기예요. 한국보다 분위기가 훨씬 차분해서 처음엔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공공장소의 조용함이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매너로 여겨진다고 해요. 일본에서 택시 타실 때 문 직접 열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운전기사님이 버튼으로 문을 열고 닫아주는 방식이라서 손님이 직접 문을 열고 닫으면 오히려 기사님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기다렸다가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일본 버스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구조라서 처음 타면 당황하기가 쉬워요.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면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신다면 탈 때 뒷문 단말기 한번 찍고 내릴 때 앞문으로 한 번 더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돼요.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탈 때 뒷문 쪽에 있는 적립금 발급기에서 종이표를 하나 뽑으셔야 해요. 이 종이표에 적힌 번호가 버스 앞쪽 전광판에 표시된 번호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릴 때는 해당 번호에 맞는 요금을 앞문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면 돼요. 다만 일부 지역은 균일요금제로 한국과 동일하게 앞문으로 타면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건 탑승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그때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기사님도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해도 일본에서 버스 탈 때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일본 여행 준비할 때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한국으로 돌아올 때 반입 금지되는 물품들이에요.
일본 여행 즐겁게 다녀왔는데 내 물건들, 그리고 내가 사온 기념품, 음식들이 압수당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으로 돌아갈 때 반입금지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무선고데기. 무선고데기는 휴대성이 좋아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무선고데기 중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은 구조인 제품들은 일본 노선을 포함한 상당수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화물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할 땐 멀쩡히 들고 갔다가 일본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압수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갈 땐 배터리 일체형 무선고데기는 아예 안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한국 귀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는 컵 곤약 젤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튜브형이나 파우치형은 가능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컵 형태의 곤약 젤리는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식품이에요. 과거 곤약 젤리를 먹다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례들이 국내외에 발생하면서 컵 젤리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쇼핑템으로 유명한 이 곤약 젤리는 튜브형과 파우치형만 사는 걸로 해요. 일본에서 많이들 사오시는 이보 진통제나 파브론 같은 일부 약들 중에는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보 진통제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마약류에 해당돼서 최근에는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해요. 성분을 모르고 구매했다가 공항 세관에서 폐기되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약을 구매하실 땐 꼭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일본 여행 갈 때 알아두면 유용한 일본 여행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몇 가지만 미리 알아둬도 여행 중에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가서 빽빽한 일정표에 맞춰 쉼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일본 여행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치는 여행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조금 비워두고 그날의 분위기나 컨디션에 따라 한적하게 여행하면서 일본만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는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